조변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자랑하는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정 대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변호사님 SNS를 보는데 보면 SNS, 유튜브 이런 뉴미디어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네. 이런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저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술을 거의 안 먹어요. 생긴 거랑 달리. 그러게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장군처럼 생기셨는데. 근데 1년에 술을 한 4-5번 먹을라나? 그럼 영업을 어떻게 마케팅을. 그래서 전 예전부터 강의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뭔가 제 컨텐츠를 노출시키면서 영업을 해오는 게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리고 한 2011년, 12년도부터 SNS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것만큼 좋은 프로모션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는 것만큼 좋은 프로모션은 없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컨셉으로. 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그래도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변호사님도. 효과가 그렇죠. 있었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죠. 그것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싶을 때, 물론 이제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도 좋은데, 만약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신장이 안 좋은데 신장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좋게 할 수 있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 글을 올리고 계속 뭔가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이나 근데 신뢰감을 일단 1차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SNS라는 좋은 툴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이런 컨텐츠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러네요. 영업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게 된 걸 원망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걸 찾아보고 해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주말 동안 해봤거든요. 네. 아직 뭘 해야 될지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바로 이런 게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SNS나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영업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즘 컨택트의 반대말인 언택트가 이제 앞으로 유행이라고 하는데, 법률 쪽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아날로그 위주의 그렇죠. 이런 영업 방식, 상담 방식이었는데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화상회의도 그렇고 좀 더 디지털을 이렇게 끌어와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 4월, 5월 이럴 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온라인 로펌 형태의 좀 변신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영업비밀 얘기하셔도 됩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영업 비밀은 아니고 그래요? 다들 많이 하시니까. 자, 온라인의 로펌도 지금 구상하고 계신 조우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이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조변보감을 통해서 또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필요한 정보, 해안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려주실 게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말해보려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그 숫자를 한번 따져볼게요. 통계로 잡힌 숫자인데요. 한 달에 제기되는 민사소송. 그 민사소송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뭔가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법원까지 가져가서 소장을 제기하는 건수가 한 달에 신규로 몇 건쯤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 감이 소송에 전혀 없죠. 얽혀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네요. 20만 건이에요. 한 달에요? 엄청 많죠. 한 달에 20만 건이요? 그러니까 1년이면 한 240만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송은 정말 참다가 이제 분쟁의 골마 터져서 그렇죠. 법원으로 가는 건데 그 전 단계가 사실 내용 증명 단계예요.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진짜 똑바로 해. 물론 그 전에는 이런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단계, 그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단계, 그다음에 참다 법원으로 가는 단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법원으로 접수하는 게 20만 건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내가 보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장이 20만 건이면 건. 예. 내용 증명은
못해도 배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야, 그 내용 증명 보내. 뭐 경고장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자, 경고장을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내. 자, 통고서를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내.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내용 증명은 방식이군요. 방식이죠. 방법, 방식. 그 특별 취급인데 등기라는 방식이 있고 내용 증명이라는 방식이 있고 배달 증명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특별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경고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 메일로 하는 거, 그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 그런데 내용 증명은 뭔가를 써서 보낼 때 그 내용을 우체국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봉투를 싸서 보내버리면 우체국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봉투를 열어서 그 내용 자체가 우체국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체국이 내용을 증명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체국이 몇월 며칠자로 이런 내용을 보냈다라는 게 공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판사님 항상 그걸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말입니다.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었나요? 그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별로 얘기 없었어요. 어떤 법적인 주장, 권리 주장을 제대로 했냐 안 했느냐가 소송의 승패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전화로 했다. 뭐 말로 했다 그러면 나 들은 적 없어요. 내지는 그때 얘기는 있었지만은 다른 뉘앙스였어요. 이렇게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냈어 라는 거를 우체국에 증명을 받아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소리야. 내가 2020년 4월 며칠 날 이렇게 보냈잖아. 우체국에 증명이 있잖아. 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내는 것이 그렇군요. 내용 증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용 증명이 좋은 걸로는 안 가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안 좋은 일로 가겠네요. 내용 증명은 참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양쪽을 다 생각해 보면 우선 받는 쪽은 거래하고 뭐 하다가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긴 했는데 내용 증명이 왔네. 이 말은 상대방이 제대로 된 법적 준비를 법적 절차를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명분을 쌓고 있다. 제대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경고 사인이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쪽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원만하게 푸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내가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판사님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 한계점을 넘어갈 때는 아주 점잖게 보내지만 우리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고장이라 그 내용 증명이라고 무조건 막 이렇게 야단칠 게 아니고 점잖게 우리 이런 계약했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거.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사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회사와 회사 간의 일을 할 때 밑에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을 하다가 일이 안 굴러가는 이유가 실무자 선에서 이게 뭉개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실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점잖게 이 내용 증명을 회사로 가는 거 사장님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그걸 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 야, 박 과장 잠깐 들어와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쪽 보스에게 상황을 전달해서 어필하기 위해 이거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교정이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일을 법정까지 갖고 가려는 일을 판을 깨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좀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내용 증명이 할 때도 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세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증명 안에 있는 언제까지 답변하라라는 이런 문구가 가장 이렇게 긴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대응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내용 증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답변하라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걸 오히려 빼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드시 써야 된다. 막 이렇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써놓고 끝! 이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불만이 있으니 언제까지 이런 조치를 하고 나에게 답변을 보내라라고 하는 마감 시한을 정해놓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가니까. 자, 그럼 이제 받는 쪽은 딱 받아봤는데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라. 만약에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따라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날짜를 지키는 게 좋아요.
우선은. 왜냐하면 그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뭐야? 그렇죠. 무시하는 거야? 경고장인데 일종의. 예, 그러면서 바로 법적으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사나 형사로 가버리면 일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다면 날짜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걸 받고 뭐 실무자가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래서 딱 받아보니까 내일 모레가 답변 기한이야. 얼마 없잖아요. 박 과장 이거 왜 이제 줬어? 근데 이거 하려 그러면 최소한 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쪽으로 전화를 하세요. 저쪽 네. 상대방한테. 네. 일단 소통이 중요해요.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 일주일만 더 말미를 주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보내놓고 계속 날짜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얘가 답을 할까 말까. 근데 아무런 말도 없으면 상대방이 열받지만 네. 전화해서 이만저만 사정이래가지고 요즘은 코로나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늦게 지금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팩스를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기간을 받아두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겠네요. 예. 충분하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네.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고 이걸 파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있는 그 날짜를 지켜라. 네, 날짜 라는 지키는 게 팁을 중요합니다. 주셨어요. 예. 이왕 팁 주시는 거, 이 내용 증명 작성하는 데서도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반성문 쓸 때, 학교에서 반성문 쓸 때도 대충 암묵적인 네. 뭔가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형식이? 내용 증명을 쓸 때는 내가 내용 증명을 왜 쓰냐를 일단 알아야 돼요. Why. 내가 왜 쓰느냐. 네. 보통의 내용 왜 증명은 쓰느냐? 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착 상태에 있고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네. 그러면 보통 현재 상황, as is라 그러죠. 현재 상황을 적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상대방에게 요구사항, 리퀘스트를 정확히 써야 돼요. 1. 요구해달라. 2. 요구해달라. 3. 요구해달라.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상황을 쓰고 네.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이런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기본 구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화나서 막 이렇게 화난 것만 쓰면은 상대방은 네. 뭘 어쩌란 얘기야. 구체적인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쓸 필요 없고 네. 거기다가 욕 쓸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내가 이걸 왜 쓰느냐 그리고 난 뭘 원한다 그리고 이걸 들어주지 않았을 시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여기서 한 대해서 가지 팁을 드리면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냥 막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언론사에도 알려버리고 그다음에 SNS에서 막 너의 갑질을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용 오히려. 증명을 보내는 게요. 그렇죠.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내용 증명을 가벼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좀 전문가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또는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게 오히려 상대방의 역공을 당해서 업무방해죄나 협박죄나 공갈죄에 역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쓸 때는 좀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본인이 감정대로 본인의 네. 판단대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렇죠. 빌미를 주기 때문에 꼭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전문가는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님이나 안 그러면 주위에 뭐 법을 좀 아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변호사님들이 되게 그냥 싼 값에 이런 상담을 또 많이 하시고 또 내용 증명은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용 증명 단계는 좀 되게 싸게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냥 그 선에서 마무리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보통 소송까지 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써서 보내면 한 70%는 내용 증명에서 일단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잘 써야 되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자 내용 증명 보내면서 너가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일이 커지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 거 쭉 쓰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요즘 받은 쪽도 법률사무소에 가서 그렇겠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사실이 있나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당할 게 수도 낫겠네요. 있는데 이러겠네요. 차라리 합의하세요. 그러니 쓸 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써야 이게 상대방이 제대로 겁을 먹고 하지 그냥 욕만 잔뜩 써놓으면 감정만 더 악화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용 증명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온갖 얘기 비난 다 써버리면 이제 받으면서 이제 전쟁 모드로 바뀌는 더 거죠. 열이 받겠죠. 그렇죠. 받으면서. 완전히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답변을 쓸 때도 네. 노하우가 있습니까? 답변을 쓸 때도 노하우가 있죠. 특히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상대방이 그냥 몇 가지 자기의 억측만 가지고 자기의 짐작만 가지고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답을 안 하면 내가 뭐 SNS에 다 올릴 거고 어디에 올릴 거고 언론사에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일단 진정해라. 그리고 지금 너가 사실과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네가 함부로 하게 되면은 형법 몇 조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커진다. 진정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업셋되어 있고 화가 나 있을 때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진정하라. 네. 라는 걸 딱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쓴 항목 하나하나별로 자세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면 상대방은 착각하는 것이 얘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거구나. 내가 전곡을 찔렀어. 막 그렇죠. 이러는 그렇게 거. 착각할 수가 있으니 네. 왜 내가 이 항목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한지를 자세하게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보내면 상대방도 판단을 하겠죠. 네. 내가 너무 화만 냈었구나. 또는 이게 내가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주위에 물어보면은 상대방 답변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복싱하러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네. 링 위에서 싸우는 건 재판이에요. 네. 오히려 링 아래에서 막 이렇게 눈치 싸움하고 이러는 과정이 내용 증명인데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링 위에서의 경기도 좌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6293님이 변호사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기하셨었나? 아까 잠깐? 그냥 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예. 개인에게도 내용 증명 보낼 수 있나요? 저 돈 받아야 될 때 있어요. 내용 증명은 일단 아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외국으로는 못 보내요. 이 내용 증명은 우편법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회사, 법인이라 그러죠. 회사한테는 당연히 보낼 수 있죠. 그러면 회사를 쓰고 대표이사를 쓰고 그러면 보통 회사한테 보내고요. 개인에게 당연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받는 사람을 한 2명, 3명이다. 내가 2-3명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받는 사람을 이렇게는 못 보내고요. 반드시 한 명에게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통을 보내야 되는 거죠. 예. 돈 듭니까? 예? 돈이요. 그 우체국 가면은 한 몇천 원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체국에서 배달해주고 증명해주고 그렇죠. 그 정도의 비용을 내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런 송사에 얽힐 때가 있죠. 송사 가기 전에 하는 경고장입니다. 일종의 내용 증명에 대해 오늘 자세한 이야기 조우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6293님이 박 과장 들어와봐 이게 연기였다고. 혹시 박 과장님 아닐까요?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퀴즈 정답 쌍용이었습니다. 와, 쌍용 우리에게 아픈 브랜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네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1256님 새싹이신데요. 쌍용 옛 모델 렉스턴 참 좋은 자동차였는데 중국에 당하고 또다시 어려움 겪고 애처롭습니다. 6542님 새싹이세요. 쌍용 화이팅입니다. 6453님 쌍용 10년 전에도 해고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해고자 복직 등 문제가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있네요.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3482님은 제가 티볼리 타고 다니는데 회사가 어렵다니까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6944님 새싹이신데 쌍용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심란한데 이 뉴스 접하고 더 침울한 마음뿐입니다. 언제쯤 저 햇빛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요?
0407님, 쌍용의 모든 근로자분들 힘내세요. 0568님, 또 쌍용 정답 보내주셨고요. 3865님, 더블 드래곤 쌍용입니다. 두 마리 용이 솟아나듯이 다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8945님, 힘든 시기 함께 이겨냅시다. 토종 브랜드 화이팅. 5654님, 쌍용자동차 IMF도 이긴 우리나라, 쌍용도 이길 수 있어요. 직원분들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1806님, 저 이번에 차 사려고요. 쌍용자동차 힘내고 꼭 이겨내세요.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의 이 응원이 정말 쌍용자동차 근로자들, 임직원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끝곡은요, 강산해가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준비했어요. 강산해 씨가 YTN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IMF 때 강산해 씨가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